자, 3강 리딩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1번부터 130번까지. 자, 이제 조금 좀 이제 어휘의 수준이 좀 높아지고 좀 어려워질 텐데요. 이제 토익이라고 하는 이 시험은 영어를 우리가 받아라고 했을 때 제가 이런 비유를 자주 해드리는데 이게 실개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되는 항목이나 데이터베이스는 늘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초심자 입장에서는 그 실개천도 빠지면 죽을 수 있어요. 개미는 실개천에 빠져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몸집을 조금만 불리시면, 자, 그래서 키가 한 1m 정도만 돼도 건너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키우시면 되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 안 가보고 다들 이제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물이 100도까지 가야 끓는데, 그래야 이제 수증기가 돼서 이제 없어지고 날아가는데, 맨날 한 80도쯤 끓이다가 끄는 거예요. 아, 안 되나 보다, 이거. 그죠? 네. 그러면 다시 20도에서 또 시작하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성취하려고 할 때는 정말 끈기가 중요합니다. 끝까지 가보셔야 돼요. 자, 그래야, 아, 요만큼만 더 했으면 내가 이거 성취했을 텐데, 라고 하는 것도 알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인생에서 성공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힘드신 그런 측면이 있더라도, 자, 잘 힘내서 잘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21번 문제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21번 문제는 A, B, C, D의 선택지를 쭉 보니까 품사가 서로 달라요. 그런데요, 이거는 지금 보니까 동사가 지금 여기 should 앞에 하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who로 지금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who절은 무슨 절이겠어요, 여러분들? 이건 백발백중 형용사절일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주어를 찾는 문제예요, 결국은. 그럼 주어 자리에 못 들어가는 것부터 지워내야겠죠? 누가 있습니까? there는 기본적으로 그들의라고 하는 형용사니까 안 되겠고요. 한정사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소유격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them은 됩니까? 아, them은 되나요? 되면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인칭대명사는요, 적어도 다른 단어로부터 수식받지 않습니다. 제가 농담삼아 맨날 해드리는 얘기 중에 내가 키가 크면 tall I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키 큰 나 이렇게 합니까? 토라이 없어요. 또라이예요. 알겠죠?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인칭대명사는 수식이란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who 이하로부터 수식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that은 왜 안 되느냐? that은 수식받을 수 있어요. 자, 근데 that은 단수주어잖아요. 그러면 뒤에 동사가 wish가 나오면 되겠어요? wishes라고 해서 s가 붙어있죠. 왜 관계대명사의 본질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선행사와 중복된 명사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지금 who는 누구를 의미해요? 바로 앞에 빈칸에 나와 있는 단어가 자, 지금 중복돼서 생략된 거잖아요. 근데 빈칸에 있는 단어가 단수면 wish라고 하는 복수동사가 어떻게 나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정답은 those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those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those는 1번 that의 복수일 수 있죠. 그런데 2번 무슨 뜻으로 쓰여요? people의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people이라고 하는 의미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people의 의미로 those를 쓸 때는 단독으로는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이하에 수식어구가 반드시 따라온다라고 하는 내용도 적어두셔요. 자, 제가 지금 필기는 이제 공간이 없어서 못 해드리니까, 자, 여러분들은 자, those 다음에 자, 수식어구가 와야 뭐뭐 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아이가 those who예요. 그래서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적어보면 who 이하는 사람들 또는 those ing도 좋아요. 그러면 뭐뭐 하는 사람들. those ed도 좋아요. 그럼 뭐라 그랬죠? 뭐뭐 당한 사람들. 됐죠? 전치사구도 좋아요. 그러면 자, 어디 안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넘어가죠. sign up for는 등록하다의 뜻이니까 어디에? 자, 회사에 법인의라고 하는 뜻이죠. corporate는. 그래서 회사의 소프트볼 팀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은 누구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누구랑 같이? 자, 바로 Marge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회계부서의 Marge가 담당자인가 봐요. 언제요? 자, before the week is out. 그래서 이번 주가 다 아웃되기 전에, 이번 주가 지나가기 전에 Marge와 함께 자, 그 절차를 밟으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121번 마무리 짓고요. 122번 가시면 부사 어휘 문제입니다. 자, 네 개 다 뜻이 다르네요. 자, indecisively 라고 하면 무슨 뜻이죠? 저 우유부단하게. 그렇죠? 자, decision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정에서 나왔으니까 decide가 결정하다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유부단하게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previously는 이전에.
specifically는 구체적으로.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oubtfully라고 하면 반신반의하면서 미심쩍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럴까? 라고 하면 미심쩍게. 이런 방법 부사예요. 자, 그러면 이제 뜻이 다 다르니까 부사 어휘 문제를 보시고 찾아나가시면 되겠네요. 자, 바로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Zoom Footwear라고 하는 신발 만드는 회사인 것 같은데 이 신발 만드는 회사를 위한 마케팅 캠페인이 있어요. 근데 그 마케팅 캠페인이 어떻게 하죠? Focus on 합니다. on 이하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on 이하는 무엇입니까? Low cost and high quality of the product. 제품의 낮은 비용과 낮은 비용이죠. 그러니까 비용이 조금밖에 안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높은 품질.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게 될 것이다야. 그러면 그 부사 중에 뭐가 들어가는 게 좋아요? 우유부단하게 초점을 맞춰요? 혹은 미심쩍게 맞춰요? 이전에 맞췄어요? 얘는요, 여러분들 미래 시제랑 같이 못 쓰죠. 과거 동사랑 같이 써야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자, 구체적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렇게 가야 내용상 가장 적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C번으로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넘어가시도록 하시고요. 자, 다음으로 가시면요. 123번입니다. 23번은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뜻이 달라요. 명사입니다. 어휘 문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탤런트는 재능의 뜻이고 혹은 재능 있는 사람도 탤런트라고 하죠. effort는 노력, explanation은 자, 설명, responses는 반응이 되겠습니다. 갑시다. 메달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어질 거라고요. 그래서 Employee of the Year는 올해의 직원상이 되겠습니다. 올해의 직원이라고 하는 뜻이고 올해의 직원상을 받는 사람의 그 메달이 주어질 텐데 누구에게 주어져요? 심스에게. 됐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주어지는 거야? 바로 for 이하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for 이하가 바로 무엇입니까? exceptional,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예외라고 하는 건 평균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뭐뭐뭐에 대해서 주어질까요? 특별한 재능 때문에 주어질까? 자, 그런데 to 이하를 보면, in 이하를 보면 accounting department에서의 자, 무엇입니다. 그리고 and 이하를 보시면 and는 서로 반대되는 내용은 아니겠죠. 이것과 자, 모든 시간들이야. 어떤 시간입니까? overtime의 시간이면 굉장히 정규 시간 이외에도 일을 많이 했다는 얘기잖아요. he put in. 그 사람이 집어넣은 overtime입니다. 됐습니까? 일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호응하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바로 그 사람의 노력으로 가시는 게 좋겠죠. 재능 때문에 받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뛰어난 재능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부서에서의 그 사람의 아주 뛰어난 그런 노력, 남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노력과 자, overtime 이렇게 얘기해야 딱 대꾸가 and를 사이에 두고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A번의 탤런트를 주의하시면 B번에도 답을 충분히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문제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시면 123번도 마무리가 됐고요. 자, 124번 가겠습니다. 자, 124번 문제는 A, B, C, D가 모두가 다 전치사예요. 자, 그리고 뜻은 서로 다르죠. by는 워낙에 뜻이 많고 between은 A and B 혹은 복수명사죠.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all the electronics가 나와 있습니다. 그 electronics는 이런 거죠. 바로 Renover Electronics라고 하는 이 전자 가전 업체가 팔고 있는 자, 전자제품입니다. 모든 전자제품이면 두 개는 아닐 거 아니에요. 자, 두 종류 이상의 많은 여러 종류의 전자제품들이라고 추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둘 사이에를 나타내는 between은 기본적으로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y는 뭐 뜻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위치를 나타낼 땐 옆에, 시간을 나타낼 땐 늦어도 언제까지. 자, 그 다음에 뭐 행위의 주체를 나타낼 땐 누구누구에 의해서. 자, 단위를 나타낼 때는 뭐 또 그죠? 뭐 by pound 그럼 파운드 단위로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We sell it by pound. 우리가 이걸 파운드 단위로 팔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다양해요. 수단을 나타낼 땐 by 플러스 ing 이래갖고 뭐뭐 함으로써. by 교통수단, 지불수단, 통신수단이라고 해서 자, 어떤 수단에 의해서 이런 뜻도 있고 굉장히 많죠. near는 근처에, 근방에 이런 뜻입니다. near the bank, 은행 근처에. 자, 근데 이제 of가 문제죠. of는 문장 맨 앞에 나오게 되면 부분 집합과 전체 집합의 사이를 나타냅니다. 전체 집합, 뭐뭐뭐 중에서 이런 뜻이죠. 맞죠? 그 용법을 여러분들이 모를 리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서는 무엇입니까? most affordab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그럼 전치사 어휘 문제로 일단 덤벼서 B만 지워놓고 답을 찾아보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예요? 알고 봤더니 비교 대상이에요. 자, 이 업체에서 팔고 있는 모든 전자제품들 중에서 자, Kenzo 505 태블릿가 가장 가격이 싸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고객의 자, 그럼 평가 있죠? 자, 이것을 갖다가 가지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모든 전자제품들은 뭐예요? 비교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비교 대상이 최상급 앞에 나올 때는 of나 among을 쓰는 게 맞죠. 여기서는 지금 among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of를 답으로 쓰시는 게 맞고 of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용례를 가지고 있는 만능 전치사이지만 최상급이나 혹은 뭐 부분과 전체를 나타낼 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자, 뭐뭐 중에서란 뜻으로 예를 들어서 one of them 그럼 걔네들 중에서 한 명을 말하죠. 자, 그래서 부분 집합과 전체 집합을 나타낸다고요. 자, 그때 쓸 수 있는 of가 정답이었으니까 잠깐 주의하시면서 다시 한번 환기해 보시고 자, 최상급에서는 이렇게 자, 비교의 대상이 문장 맨 앞으로 가서 강조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누구 중에서 뭐뭐가 제일 어떻더라. 이런 어순 구성이 가능하니까 자, 그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부사구니까 문장 맨 앞으로 가도 상관없겠죠. 24번까지 끝내봅니다. 25번 가시면요. 요거는 또 여러분들 매번 시험 보시면 세 문항에서 5문항 정도 출제되는 자, 동사 구성의 문제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자리가 동사 자리라고 하는 데는 하자가 없을 것 같아요. 문장에 동사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and 이하의 동사가 하나 보이지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and 앞쪽에도 동사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맞죠? 자, 그 동사가 앞에 있는 fill out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 이 부정사에 걸려서 to fill out and to return인지 뭔지는 해석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좌우단간에 자, and 앞쪽에 동사는 지금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 문장의 동사는 반드시 하나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니까 동사 자리고 B번 제끼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뜻이 똑같으니까 자, 어법 문제예요. 수, 태, 시제를 차례로 점검하면서 오답을 지어보겠습니다. 자, 속으시면 안 되는 것은 of부터 시작해서 reviews까지의 복수명사입니다. 쟤는 전치사구이기 때문에 out. 주어는 누구야? survey가 됩니다. 단수의 주어기 때문에 누가 안 돼요? D번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네는 단수가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둘은 이제 차이가 뭐죠? 수동태, 능동태 차이가 있네요. 시제는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능동이면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A번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C번입니다. 간략하죠? 자,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성능 점검이라고 해도 좋고요. 혹은 실적 점검이라고 해도 좋아요. performance reviews라고 하면 사람에게 해당되면 실적이라고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사물에게 해당되면 performance는 성능의 뜻도 있어요. 작동하다의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실적에 대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실적 평가에 survey가 있는데요. 자, 그 survey가 어떻게 된다? 포함된다. 포함돼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디에? 자, 바로 뉴스레터에. 뉴스레터 사보입니다. 사보 안에 실적 평가에 대한 자, 그런 설문조사지가 포함돼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됐어요? 뭐 하려고? 자, 이 for employees는 자,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죠? 자, 이런 개념들을 제가 지금 개념 설명을 못 드린단 말이에요. 사실 리딩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과 저와 어떤 용어가 자, 소통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런데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면 여러분들 못 알아들으시면 제가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게 뭐 5분, 10분쯤 걸리는 그런 설명이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은 좀 양해를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원들이 뭐 하도록 작성하는 겁니다. 자, 그죠? 그리고 돌려줄 수 있도록. 어디에다가? 바로 인사과 사무실입니다. 자, 인사과 사무실에다가 작성해서 돌려줄 수 있도록 자, 사보 안에 포함된 것은 무엇이다? survey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fill out과 return이 둘 다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누구예요? 바로 주어 자리에 나와 있는 survey이기 때문에 중복 생략해버렸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맞습니까? 자, 그래서 그 survey를 자, 작성해서 어떻게 해요? 자, 자, 주도록 어디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납득이 되셨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125번까지 자, 끝내보고요. 자, 이제 그 3강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전반부 강의가 마무리가 됐어요. 자, 분위기 전환 좀 합시다. 자, 그리고 후반부에서 다시 프레시한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강의 후반부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좀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 좀 출제가 되기 시작한다고 했죠. 자, 이제 3강의 후반부쯤 됐으면 자, 이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주목을 좀 하셔야겠고요. 자, 126번부터 바로 가볼게요. 자, capt와 forwarded, located, sought. 전부 PP예요. 그 다음에 be 이하에 올 수 있겠죠. 전부 타동사의 PP니까. be kept 그러면 뭐예요? 이것은 뭐 보관돼 있는 것이고, be forwarded 그럼 보내어지는 것이고, located는 어디에 위치해 있고 있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다음에 be sought입니다. sought는 뭐죠? seek이라고 하는 단어 알죠, 여러분들? seek. 그 다음에 sought. 자, 그 다음에 3단 변화에서도 sought 이렇게 되죠. 찾다, 추구하다의 뜻이니까 자, 추구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계약서들이 보관돼 있다. 좋죠? 모든 계약서들이 보내져야 된다. 맞죠? 모든 계약서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말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D번 빼고는 전부 다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capt나 located가 나오면 전치사 to가 나올 수는 없어요. to는 누구누구에게로라고 하는 방향과 목적지를 나타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section supervisor에서 나머지 다 필요 없고요. supervisor만 주목하시면 어떠한 supervisor에게 보내져야 된다가 맞는 거예요. 알겠죠? 자, 만약에 capt나 located가 답이 되려고 했으면 어디 안에 보관되다, 어디에 보관되다가 맞기 때문에 이동의 개념을 가진 전치사 to가 동반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신비하죠, 여러분들. 여기 밑줄이 쫙 나오고, 그죠? 자, 거기까지 가시고요. 여기 이제 아직까지 전자칠판이 굉장히 민감해서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자, anyway, 뭐 별건 아니었으니까 넘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자, 거기까지를 감안하시면 정답은 B로 써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모든 계약서들이 보내져야 되는데 누구한테? 섹션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구역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회사 내에서 하나의 부서 혹은 사업부를 우리가 섹션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올바로 된, 제대로 된 자, 부서 관리자에게로 보내져야만 됩니다. 자, 목적은 뭐죠? 바로 자, 승인을 위해서. 승인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뭐예요? 결제죠? 결제를 위한 것이고. 언제요? 최종 제출 이전에 모든 계약서가 승인을 받기 위해서 슈퍼바이저에게 보내져야 된다의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B번이었고요. 자, 주의하시면 좋겠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27번 가시면요.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렵네요. 이 문제가 좀 상당히 좀 어려웠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척척척척 잘 맞추실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consider 다음에 목적어가 나왔잖아요. 그럼 목적어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consider를 삼형식이라고 보면 여기 뭐가 답이죠? 부사가 답일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아마 뒤에다가 답을 쓰기가 굉장히 쉬웠을 거예요. 자, 그것을 예를 들어서 consider it seriously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을 심각하게 고려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삼형식 동사면 당연히 이하에 자, 부사가 들어올 수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consider라고 하는 단어는 오형식으로도 쓸 수 있는 거 알아요? 자, 요거는요 제가 좀 필기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화면을 한번 좀 준비해봤습니다. 보시면서 가실게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삼형식 동사면 consider 목적어 부사가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심각하게 고려하다 이렇게. 그리고 또 consider라고 하는 단어는 ask처럼 삼형식으로 써도 되고 오형식으로도 써도 돼요. 그래서 it is necessary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consider it necessary 이렇게 써도 돼요. 자, 이것은 뭐죠?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대절을 전부 다 대절 이하를 하나의 목적으로 보니까 삼형식이라고 이것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삼형식에서 목적어절이 왔을 때 주어를 그 다음에 이렇게 놓는 거죠. 자, 주어와 동사를 목적어와 목적보호로 놓는 거예요. 원래는 to be가 와야 맞는 것인데 to be나 being이나 be는 생략이 가능하니까 형용사가 그냥 단독으로 보호로 온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제로 이렇게도 쓰죠. consider it necessarily. 가능합니다.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다. 두 문장은 똑같은 문장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이거 봐라. 아까 전에 자, necessary도 나와 있었고 necessarily도 나와 있었거든요. 아, 이거 골 때리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 우리는
necessarily라고 하는 자, 부사의 쓰임새에 대해서 또 한 가지를 좀 봐야 되는데 어순에 주의하시면서 다음에 예문들을 보세요. necessarily는 꼭 필수적으로 이런 얘기인데 자, that's not necessarily true. 그것이 반드시 사실은 아니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 위치. 두 번째, expensive restaurants aren't necessarily the best. 야, 비싼 식당들이 말이야. 항상 최고는 아니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언제나 항상 꼭 이런 뜻이죠. 부정어와 결합이 됐을 때는 자, 보통 긍정문에도 쓰고 부정문에도 쓰는데 부정문에 훨씬 많이 써요. 한 95% 이상 부정문에 줄었습니다. 자, 그때는 뭐예요? 자, 이것은 부분 부정입니다. 비싼 레스토랑들이 반드시 최고가 아니야. 전부 다 최고가 아니야. 이런 뜻이 아니라 반드시 최고는 아니야.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자, 부분 부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체를 나타내는 어떤 어구가 not과 결합되면 부정어가 되는데 부분 부정이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일단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한번 어순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포커스를 맞췄던 건 어순이에요. 전부 어디 있어요? 앞에서 뒤로만 수식합니다. 전부 다 앞에서 뒤로만 수식하죠. Income tax laws. 자, 그래서 세법이죠. 소득세법은 반드시 어떻습니까? complicated. 꼭 복잡합니다. 이거는 쉬운 적이 없어요. 항상 복잡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이렇게 되면 necessarily는 수식하고자 하는 단어에 뒤에서 수식하는 케이스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지금 결론이에요. 우리한테. 알겠죠? 자, 그럼 종합합시다. 이 모든 걸 다 종합하면 여기는 지금 일반 부사는 다 올 수 있어요. 그런데 necessarily는 올 수 있다 없다? necessarily는 여기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necessarily도 오늘 하나 배웠네. 자, 시험을 잘 보려면 뜻만 알아도 되는 단어가 있고 단어의 쓰임새를 잘 알아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necessarily는 쓰임새를 꼭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콜? 오케이. 자, 그래서 necessarily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가시면요. 명사는 뭐 말이 안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동사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뭐가 생략된 거야? consider 다음에 대시 생략됐다라고 치면 주어 동사가 올 수도 있지. 근데 이시 주어면 necessitate는 s가 붙어야죠. 3인칭 단수 주어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안 돼요. 그럼 남은 거 누구? necessary. 밖엔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네요. 자, 관제탑입니다. 에어포트 컨트롤 센터가 자, 고려했습니다. 뭘 고려했습니까? 바로 it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근데 그 it가요. 가짜 목적어예요. 진짜 목적어가 무엇입니까? To cancel all remaining flights into and out of the islands of Bermuda 까지 해서 이 전체가 바로 A가 됩니다. 이 A가 너무 기니까 저걸 it로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요. consider가 만약에 목적어를 취할 때 오형식으로 쓰이지 않고 목적어를 단독으로 딱 취하고 갔을 때 consider는 투부정사 목적어로 못 취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consider 다음에 목적어가 붙으면 무조건 ing 목적어만 취한다고. 요 점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진목적어, 가목적어로 쓸 때는 자, 요 때는 여러분들 다시 투부정사로 바뀝니다. 진주어, 가주어에서도 it과 to의 진주어, 가주어라 그러죠. 진목적어, 가목적어도 무조건 it과 to의 진목적어, 가목적어지 it과 ing의 진목적어, 가목적어는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특이한 문장 형태니까 또 눈여겨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길 바라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였는데 이 얘기는 또 못 알아듣는 학생들이 일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학생들은 그냥 넘어가세요. consider가 ing 목적어만 취한다. 잊어버리세요. 알겠죠? 잊어버리고 설명해 준 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다만 길기 때문에 가짜 목적어로 넣고 진짜 목적어를 뒤에 놔놨다. 맞죠? 네, 그래서 버뮤다 섬의 바깥으로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는 자, 남아있는 비행편 모두를 캔슬시키는 것을 어떻게? 캔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왔다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 자, 바로 rainstorm 때문에. 폭풍우인데 어떤 폭풍우예요? 바로 has moved into the area. 그 지역으로 옮겨져 왔습니다. overnight, 밤 사이에. 됐어요? 이런 폭풍우 때문에 들고 나는 모든 비행기를 다 캔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127번까지도 마무리가 됐어요. 다시 한번 consider에 대한 정리가 자,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발생했기 바랍니다. 시험에서 되게 자주 다루는 그런 동사예요. 넘어갈게요. 8번입니다. 자, deduct는 공제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공제된 이런 뜻이고 avoidable 피할 수 있는, defective는 결점이 있는, 자, perceptible 이라고 하면 perceive가 감지하다죠. 그러니까 감지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지각할 수 있는 그런 뜻이죠. 자, 그럼 갑시다. Quality Control's main duty. 여기까지가 주어잖아요. QC라고 하죠. 품질관리부서의 주된 임무는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A예요. Inspect가 A.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B번이 바로 뭐예요? 그리고 버리는 것이에요. 모든 제품을 조사해서 그 어떤 것이라도 버리는 것인데 그 어떤 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답을 골라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때 보이는 것이에요? 자, seems 이하의 보호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공제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아니죠. 결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버리라고 했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 A 하시고요. 자, A 해서 자, 그래서 inspect 하세요. 그래서 자, B는 지금 자, 버리거나 혹은 보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어디로 보냅니까? 그것을 recycling section of the warehouse. 창고에 자, 리사이클링 섹션이 있나 봐요. 자, 재활용 섹션으로 그것을 보내시거나 혹은 어땠습니까? 결점이 있는 것들을 자, 버리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결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제품을 버리다의 내용이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정답은 defective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콜. 129번입니다. 129번은 전혀 어렵지 않네요. 자, 보니까 문장의 동사가 일단 두 개가 보여요. announce가 하나 보이고 그 다음에 보니까 자 여기서 보면 더부터 시작해가지고 digital까지가 여러분들 명사잖아요. 이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요것을 만약에 동사로 본다면 자 그렇다면 announce 다음에 주어 동사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 뭐가 생략된 거야? 대시 생략됐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는 뭐가 답? 부사가 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부사가 있어야 말이지 도대체. 자, 물론 there가 부사긴 하지만 의미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 우리는 무엇이라고 보면 되겠다? 이 문제를 볼 때 자, 무엇을 발표했다? 바로 Mick Digital의 그 surprising acquisition. 그러니까 기대를 전혀 안 했던 굉장히 놀라움을 주었던 자, 그런 인수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에 대한 인수를 갖다가 Dolling Software가 발표를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자 뒤에 나오는 내용은 자, 바로 접속사가 들어가서 바로 이 Dolling 회사에 대한 자 Mick라고 하는 Mick Digital이라고 하는 이 회사에 대한 인수가 바로 언제 발생했어요? 바로 어제 밤 늦게 발생했던 인수다. 이렇게 되려면 선행사를 우리가 something으로 본다면 관계대명사 뭐가 나오는 게 맞아요? 바로 which가 나오는 게 맞죠. 선행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what은 아예 안 되겠고요. then이나 there가 물론 부사가 될 수 있습니다만 자 바로 acquisition이 자 어저께 발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 라고 했을 때 자, 거기에서 그때 이건 여러분들 말이 안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자 뒤에서 앞으로 자 선행사로 놓고 수식할 수 있는 관계대명사, 자, 그 다음에 주어가 바로 없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acquisition이 발생했습니다. 어젯밤에. 자, 그리고 wasn't released. 자, 발표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요? 오늘 아침 이른 시기까지는 발표되지 않았던, 자, 바로 그 놀라운, 자, 그런 기업의 인수 있죠? 자, 이것을 갖다가, 자, 회사가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29번까지 끝. 30번입니다. 30번에 A, B, C, D의 선택지가 쭉 다 전치사인데 뜻이 다 달라요. 자, 집어넣어 봅시다. 패코 인더스트리얼이라고 하는 회사가 최근에 선발됐습니다. 뭐로써? Manufacturer of the Year. 어우, 좋아요. 자, 그래서 이 회사가 올해의 제조업체로 자, 그렇게 뽑혔답니다. 어디에서 뽑혔대요? 바로 이 잡지에서 자, 그걸 뽑았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잡지 안에서 자, 이러이러한 업체로서 선발이 됐다가 되기 때문에 내용상 인이 되는 것이 가장 맞죠. 분리를 나타내는 전치사 of라든가 뭐 at이라든가
into는 어디로 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으로의 전환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잡지 안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그냥 in으로 가시는 게 맞겠어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 자, 그 선발은 누구에 의해서 됐습니까? 선택은 바로 레이팅 컴퍼니, 등급을 매기는 회사예요. 자, JD Power and Associates라고 하는 이 회사에 의해서 이 잡지 안에서 벌어졌던 자, 그런 그 올해 제조업체로서 자, 최근에 선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용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130번까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만하시죠? 네, 이제 3강이 끝났고 이제 2강 남았습니다. 자, 조금만 더 힘내서 가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강에서 다시 만나 뵐 것을 약속하면서 자, 3번째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